자, 65페이지 12분부터 보려고 하는데 잠깐 공지가 있어요. 오늘 목요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음 수업이 언제야? 일요일이네. 그러면 이번 주에 일요일이 있고,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화목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일요일 하게 되면은 이제 끝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4번이 남았어요. 이번 몰입 기간에.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 받고, 그리고 속도와 거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끝이에요. 이 미적분 1이. 그래서 이날 뭐 할까 우리? 응? 중간 평가. 중간 평가를 전날 보려고 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몰입 끝나고가 이게 학원 방학인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화목 수업이 다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화목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가 레벨 테스트야. 그럼 목요일마다 레벨 테스트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레벨 테스트는 뭐 내가 내는 거 아니고, 이거는 근데 이제 중간 평가는 이제 내가 내는 거고. 그래서 중간 평가는 그냥 DT 스타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25문제 미적분 1 전범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최대한 포인트는 그 그래프 개형에 맞출 거예요. 그래프 개형. 그리고 정의,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일단 그게 제일 그래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뭐 미분 가능성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극값의 존재. 그래서 그 극값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의 개형 파악하기 뭐 이런 느낌. 왜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려고 아직 출제를 안 해가지고 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출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그걸 마무리 해오면 되겠죠. 교재 마무리.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날 교재 마무리하고 뭐 질문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날 이제 프린트를 준비를 해줘야죠. 그래서 복습 프린트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일요일과 화요일날 좀 이제 프린트 가지고서 복습, 그러니까 마지막 좀 정리 이렇게 좀 해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중간 평가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한번 개념 한번 다시 다지고, 그리고 시험 보고, 그리고 피자 먹고, 그리고 이제 좀 쉬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날부터는 그 실력 과정. 그래서 이날 이제 얼핏을 받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방학 이후에 얼피민을 받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다시 극한부터 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레벨 테스트 보고, 이제 또 화목 이때부터 이제 일요일 수업이 없는 거지. 그래서 화목 이렇게 되는 거야. 화목하게. 선생님, 제가 그 부모님이 블로그에서 보셨을 때는 13일부터라고 하셨는데 청명이랑은 다른데 뭐가 13일부터야? 방학이 여긴 다른 거예요. 11일부터예요. 애초에 내가 한국에 없어요. 이 주에 통째로 나 왜 해외에 있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11일부터 15일까지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학원이 아예 오픈을 안 해요. 그래서 13 이상한데? 11부터 15까지예요. 됐습니까? 질문 없으시죠? 저 레벨 테스트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전범이죠. 중간 평가. 중간 평가. 전범이죠. 근데 레벨 테스트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 아직 거기에 대한 거는 레벨 테스트도 아직 출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중3 전체에 대한 레벨 테스트다 보니까 모르겠다. 저건 공수 1, 2를 또 하려나? 아니 몰라서 나도
근데 레벨 테스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중간 평가로 그냥 퉁치면 안 되나? 그래서 그냥 바닥 치면서 먹어야 돼요. 내가 80점 정도로 적당히 그냥 내가 적당히 막 넣어 87점, 86점. 태도 점수 막 이런 거 넣고 그러고 싶다 나도. 두 번이나 조금 좀 의미 없기도 한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사실 우리 반을 위한 레벨 테스트가 아니죠. 그냥 그 예비 고1 전체에 대한 레벨 테스트.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사실 상관이 없어. 왜냐면 이미 8왕관으로 넘어왔으니까. 근데 쟤네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어. 8왕관으로 넘어올 때 예비 고1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이제 넘어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중등부만 맞던 강사들에서 고등부만 맞는 강사들로 해서 담임이 교체가 되는 과정이 생기지. 거기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청명에서의 레벨 테스트 결과를 사실 8왕관의 강사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매번 개판이야. 그래가지고 넘어올 때 보면은 여기서 청명에서 잘한다고 해놓고서 와가지고 보면은 기본도 안 돼 있고. 근데 또 반대도 되게 많아. 반대도. 그래서 되게 막 해가지고 낮은 레벨이었는데 와가지고 가르쳐 보니까 얘는 뭐 어려운 응용은 잘 못해도 적어도 기본만큼은 탄탄한 거야. 그래서 그냥 키워줄 만한 그런 인재들. 그래서 가지고 엄청 바뀌어. 여기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막 해가지고 2단계 점프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은 저쪽 청명에서의 포인트는 중등부 내신을 이제 한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판단하는 이제 그 레벨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뭐냐면은 공수 1, 2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인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일단 가장 기본이 되니까 기본기가 있느냐라는 거를 우리는 좀 확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다려져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위에다 뭔가를 쌓아 올려도 이게 쌓아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이 막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심화 삐었는데 내신 집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막 진짜 그런 일도 되게 많아 여기. 그래서 그리고 나 약간 그런 게 있어. 저기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냥 선행을 많이 하면은 높은 반 그런 느낌이야. 근데 여기 파랑관에서는 그렇지 않아. 파랑관은 선행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어느 정도 이상은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고등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실이거든. 성실.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해가지고 선행은 많이 했는데 막 해가지고 자기 좀 배웠다고 막 해가지고 으스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건방지게 막 해서 과제 조금 막 성실하게 안 내오고 막 해서 막 늦고 막 이런 데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잘 보고 있다가 그 예비고일 윈터 기간에 보고 있다가 바로 다 내려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막 2-3단계씩 해가지고 레벨 다운되고 이렇게 하면 막 그런 애들 다 그만두죠. 근데 그렇게 하면 깔끔해져 학원이. 이제 공부하는 형태로. 그래서 약간 게으름 피우는 애들 그냥 다 걸러버리겠다. 고등학교에서는 안 통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어쨌든 이 얘기 왜 하니? 그래. 우린 그럴 리 없죠, 그렇죠? 조심하세요. 12번 얘는 마이너스 1,2라는 거에서 곡선에다가 이제 접선을 했대. 그리고 그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대충만 그려보면은 될 것 같아. 사실 그림이 필요 없는 문제기도 한데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점 해가지고 이렇게 접선을 2개를 그었어. 그러니까 그림 좀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된다라고 봅시다. 자, 그래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을 지금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접선 문제라서 접점 먼저 잡을 거야. 접점.
접점을 먼저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접점을 내가 P라고 한번 해볼게. P를 뭐 T 콤마 뭐 T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접선 기울기는 뭘까요? 얘를 fx라고 했을 때 기울기는 f 프라임 t가 되겠죠. 이래요. 자,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t 하면 2t요, 2t. 기울기가 2t.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하게 되면은 y는 2tx에 얘가 t, t제곱 플러스 1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이 세워져요. 근데 이 접선이 또 누구를 지나야 되느냐?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대입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 다 좌변으로 넘기면 t제곱에 플러스 2t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t는 마이너스 3 또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접점에서의 x좌표 두 개가 딱 나온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10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1, 2 이렇게 해가지고 접점 두 개가 나온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식을 달리 써야 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 얘는 x제곱 플러스 1에서 누구를 빼줘야 돼요? 얘는 접선의 방정식을 빼줘야 되는데 t가 마이너스 3일 때잖아. 그치?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 아, 공간이 없어. 위에다 써야지. 얘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1에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 t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세요. 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 직선의 방정식을 빼줬어. 빼줬으니까 플러스 6x 플러스 8 dx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이 x제곱 플러스 1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뭐지? t는 1 대입하니까 y는 2x 끝이네요. y는 2x. 그래서 얘를 빼. 2x를 빼. 2x dx 이렇게 됐습니까? 야, 나 그림 기가 막히게 그렸다. 진짜 인정. 그치? 0,0 딱 지나잖아. 야, 여기 y는 2x인 거 어떻게 알고? 와, 대박.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계산해주는 과정에서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이잖아. 그럼 우함수, 기함수 이용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함수 지워, x 지워, 그렇죠? 이거 x제곱 플러스 1만 가지고서 계산 딱 해주면은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나였으면은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여기에서도 살짝 계산을 줄일 수 있거든. 어떻게 줄이냐면은 여기 봐봐. 여기가 x제곱 플러스 1이고 여기가 x제곱 플러스 1이지. 이 모양 같잖아, 함수식이.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1 dx에다가 더하기 저 6x 플러스 8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6x 플러스 8 dx 이렇게 해줬을 것 같기도 해.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도 있어. 구간 연결하는 거. 이해했어요? 계산이 뭐 나와요? 3분의 16? 이거 오늘 DT 낸 거 같은데. 내가 낸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디에서 어디에 그은 두 접선과 그렇다고요. 됐어? 자, 13번. 아, 얘는 내려다 말하는데 그래서 약간 좀 절대값 x 내면은 치사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수업 시간 안 해가지고. 이게 얘 나오는 문제가 그 학교 시험 문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낼까 하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은 a만 놓고서 보자. a만 구할 거야. a만. 이게 y는 마이너스 2x잖아. 그치? y는 마이너스 2x와 ax제곱 플러스 2가 지금 a라는 점에서 지금 접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얘를 내가 fx라고 했을 때 이게 미분하게 되면은 2ax 이렇게 해서 나와. 그치? 근데 저 2ax에다가 어떤 x 값을 딱 넣었더니 기울기가 뭐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야. 얘가.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 2x니까 여기를 t라고 해보자. a 좌표를 얘를 t, ft라고 해가지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일단 함수값만 놓고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t가 걔가 at제곱 플러스 2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리고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돼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2는 2at 이렇게. 그래서 at가 마이너스 1이네 라는 거를 구할 수 있어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t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넘어가게 되면은 t는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가 나오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a도 구할 수 있어요. a는 뭐가 나와야 돼? 2분의 1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넓이 구하기 전에 이 왼쪽 부분 넓이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왼쪽 부분만 우리 계산을 하자.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t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2차 함수식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에서 거기에서 마이너스 2x를 뺐어. 그래서 플러스 2x dx. 근데 여기다 이제 뭐 해줘야 돼? 곱하기 2까지.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넓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주면 이거 답 뭐 나와요? 3분의 8이 나오는데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나오는 거 싫으면은 그냥 B 가지고 하셔도 돼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15번. 얘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a, b. 오케이. 근데 a랑 b랑 같다? a랑 b랑 같다. 넓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보자.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해서 두 함수를 빼.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에서 저 2차 함수를 빼.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나올까? 0부터 2까지야. 이게 빼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인 값이 나왔을 거고, 여기에서는 정적분이 플러스인 값이 나왔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0부터 2까지라고 하게 되면 둘이 상쇄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누가 나와? 0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뺀 다음에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넓이가 아니잖아요. 얘는 정적분하게 되면은 0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얘가. 그래서 그냥 이거 제가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에 x 4제곱에 플러스 3분의 2 x 세제곱에 마이너스 kx 해놓고 얘가 0부터 2까지.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4에 더하기 3분의 16에 마이너스 2k인데 그게 지금 0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2k는 3분의
10이니까 28. 그래서 K는 3분의 14.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사실 이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0부터 2까지 해서 정적분 하면은 0이 된다라는 거. 이건 다 이해됩니까?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는 거라. 됐어요. 자, 다음에 16번. 얘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른쪽 그림과 같다. 두 도형 A, B 넓이가 서로 같대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K 값을 구하세요. 아, 오케이. 여기 y x 좌표를 알면은 끝나는데. 근데 k가 있어가지고 알파, 베타. 근데 나머지 한 근도 모르는데. 아, 근거 기술을 쓸 수 없구나. 잠깐만. 0부터 베타에다가 하게 되면은 0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KX가 있잖아. KX에 베타 K. 그럼 미지수 두 개라서 못 풀어. 근데 그 타코마 0이란 좌표가 응. 다 함수 지나니까 응. 대입하고 아까 쌤이 그 적으신 응. 그거 식 하면은 응. 베타 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얘가 일단은 이 베타 콤마 0이라는 이 점의 좌표를 저기다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네. 그럼 얘가 b 세제곱에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k를 하게 되면은 0이 되는 거고, 인테그랄 0부터 베타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라고 하게 되면은 dx 하게 되면은 그게 0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1에 x 4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에 플러스 kx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베타부터 0까지 해서 얘 대입하게 되면은 4분의 1에 베타 4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베타 제곱에 플러스 k 베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위에 식에서 k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을 넣을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얘 넣게 됐을 때 얘가 4분의 1에 베타 4제곱에 2분의 1에 베타 제곱에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베타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0이래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양쪽에다가 4배 해주면은 4배 해주니까 마이너스 3 베타 4제곱 이렇게. 이거 3 어디 갔어? 마이너스 3 베타 4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에 플러스 4 하니까 플러스 2 베타 제곱은 0 이렇게. 근데 이제 베타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베타 제곱은 3분의 2 이렇게 해서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베타 제곱은 3분의 2 했으니까 베타는 루트 3분의 루트 2 그러니까 3분의 루트 6 이렇게 해서 나오겠네요. 그러면 K에다 넣으면 되겠죠? K에다 넣었을 때 3분의 루트 6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야.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면 3분의 1이네. 그래서 9분의 루트 6이구나. 9분의 루트 6 이렇게. 그럼 베타를 대입해 볼 생각을 학생이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출제자들 특징 그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해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만에 이렇게 풀어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설명할 때는 그래서 난 풀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시험 다 시간 줄 것도 아니면서 다 썼어? 자, 20번. 얘는 fx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됐는데 y는 4k제곱이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y축에 의하여 이등분이 됩니다. 뭐라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다.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그려지지가 않네. 3x 플러스 k제곱. y좌표는 똑같구나. 그러면은 k제곱이니까 양수했을 거고, 얘 기울기가 3x면은 이렇게 해서 됐을 거고, 3x제곱 플러스 k제곱이면은 어이구야 1일 때가 같네. 얘가 이 그림 참 그리기 진짜 어렵게 났다. 그리기가 어렵다. 요렇게 몰라. 그냥 대충 보자. 이렇게 해서 이 직선도 이렇게 좀 연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거 교점은 언제겠어요? 이거 x는 1일 때다. 얘가 x는 1일 때. 근데 뭐 사실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얘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여서. 그래서 얘가 0보다 클 때는 직선을 따라가. 0보다 클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얘는 곡선을 따라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y는 4k제곱이랑 y는 4k제곱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y는 4k제곱 4k제곱. 왜냐면 여기가 k제곱이거든요. 꼭지점이. 근데 얘가 y축에 의하여 이등분이 됩니다. 뭐? 진짜? 오케이. 가능하네. 4k제곱이 좀 위에 있어야 되네. 얘가 좀 위쪽에. 그림 겁나 이상하게 그렸네.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x축, y축에 의해서 넓이가 딱 이등분이 되는 거가 가능해요. 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교점 두 개가 필요해. 여기 이 교점과 이 교점이 필요해. 얘는 쉽네. 얘는 y좌표가 3k제곱 4k제곱이 되려면은 k, 그쵸? k를 넣게 되면은
k제곱을 넣어야 되는군요. 미안해요. k제곱을 넣게 되면은 4k제곱이 나와. k제곱, 4k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k를 넣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k, 4k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k가 양수라는 가정하에서요. 양수 k라고 했군요. 여기까지. 자,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이거 각각 구해야겠다. 그래서 왼쪽 넓이, 오른쪽 넓이 따로따로 구하죠. 왼쪽 넓이랑 이제 오른쪽 넓이랑 해가지고 같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왼쪽 넓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k부터 0까지 이렇게 해서 될 거고요. 그리고 4k제곱이라는 저 함수식에서 저 2차 함수식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k제곱, 여기서 dx 이렇게 되겠죠. dx.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누구랑 똑같으냐? 얘는 0부터 k제곱까지 4k제곱에서 이번엔 직선의 방정식을 뺄 거예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제곱 dx 해서 둘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야 돼요? 어쩔 수 없나? 다른 방법이 없나? 그래서 얘는 3k제곱이니까 3k제곱이면은 k 세제곱 마이너스 노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큰일 나요. 그치. x에 대한 거니까 얘는 대괄호에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k제곱 x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0부터 마이너스 k, 그리고 얘가 이제 누구랑 똑같은 거야? 여기도 얘는 마이너스 3x로 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에 3k제곱 x, 그리고 얘는 0부터 k제곱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x에다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x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에 k 세제곱에 마이너스 3k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k제곱 넣은 거니까 k제곱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 k 4제곱에 플러스 3k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어이구야 마이너스 2니까 2k 세제곱은 2분의 6 아니죠. 2분의 3 k 4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k 세제곱으로 양변 나누게 되면은 k는 3분의 4 k는 3분의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음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서 좀 이제 개념이랑 이런 거는 좀 익숙해지셨나요? 그래서 그래야 속도와 거리를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우리 저번 수업 시작할 때 그걸 했어요. 이제 세 가지의 적분,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분, 정적분, 넓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은 그냥 인테그랄, 정적분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리고 넓이는 절대값 fx 그걸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걔랑 아주 비슷한 거를 우리 좀 그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그거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위치 변화량, 그리고 거리. 이렇게 위치 변화량, 거리,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적는 시간 드릴 거니까 보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fx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vt.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가 fx의 역할을 대신할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우리 그때 어떻게 했어? 부정적분이니까 인테그랄 fx dx였죠. 그렇죠? 근데 fx 대신에 vt dt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정적분은 결과가 뭐였지? 함수가 나왔지. 그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결과가 뭐가 나오냐? 위치 함수야. 그래서 결과물로 어떤 함수가 나와. 함수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t가 3일 때의 위치라고 하게 되면은 위치 함수에 t는 3을 대입하면은 바로 위치가 나와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vt 부정적분 하면은 걔가 이제 위치 함수.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분이니까 어떤 함수 값이 주어질 거야, 문제에.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적분 상수 구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위치 변화량은 뭐냐? 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 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근데 얘가 이제 아무래도 속도다 보니까 그래서 출발부터로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많아. 그래서 출발해서 언제까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0부터 t까지, 그러니까 뭐 몇 초까지, 얘가 뭐 4초까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0부터 4까지 vt dt 정적분하게 되면은 그게 뭐라고? 위치 변화량.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이라는 경우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이렇게 봐봐. 여기에 이제 여러분 집이 이렇게 있어요. 아, 여러분 집 이렇게 안 생겼나요? 아파트인가? 여러분 집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에.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자, 학교를 가요. 학교. 그리고 나서 학원을 가요. 학원을. 그래서 학원도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학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게 되면은 시작점과 도착점만 연결해요. 시작을 어디서 했는지, 도착을 어디로 했는지. 그래서 시작은 집이었고 도착은 학원이죠. 그래서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직선으로 이어버려. 저 빨간색 길이가 위치 변화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처음과 마지막 외에는 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상관이 없었던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빨간색 길을 통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위치 변화량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거리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학교까지 거리에다가 학교에서 학원까지 거리를 합산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둘의 차이야.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얘가 우리 정적분 계산할 때 그거를 원시 함수에다가 대입한 거에서 뺐었잖아. 그치? 이해돼? 근데 이 FB가 뭐냐고. 얘가 T는 B일 때의 위치. FA가 뭐야? T는 A일 때 위치. 그러니까 출발했을 때의 위치, 마지막 위치 둘을 빼겠다는 뜻이야.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겠다. 그래서 위치 변화량이 나온다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도 결과는 어떤 값이 나오지. 여기서 결과는 그냥 상수값이 나올 거야. 어떤 상수값이. 자, 그러면 거리는 뭐냐? 거리는 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인데 절대값 vt. 절대값 vt 하게 되면은 거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크게 vt 문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vt 세 가지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VT는 1번으로 뭘 해야 되는 거냐? 유형 파악을 해야 돼요. 유형 파악. 이게 정말 쉬워요. 그냥 문제 마지막 줄 보면 돼요. 문제 마지막 줄 보게 되면은 얘가 위치 변화량은, 거리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 중에 선택을 하고서 부정적분을 할 것인지 정적분을 할 것인지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만 더 위치를 계산하는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x0 더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x0가 뭐냐? x0가 뭐냐? 얘는 시점, 그러니까 출발점을 말하는 거야.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0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2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출발한 곳에서 위치 변화량을 추가로 더해주게 되면은 나의 위치가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마이너스 2에서 출발을 했는데 위치 변화량이 플러스 5야.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5만큼 갔으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 3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게 나의 위치가 되는 거야. 수직선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단순하게 할 수 있어. 이게 항상 이게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거든. 얘가 마이너스 2가 시점이고, 그렇죠? 위치 변화량이 플러스 5가 되면은 나의 위치는 계산한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이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위치 함수를 구한 다음에 t를 대입하거나 아니면은 시점과 위치 변화량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제일 문제를 많이 내. 왜냐면은 이렇게 위치 변화량만 계산한 다음에 시점을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틀리게끔 내는 거죠. 일부러 시점이 0이 아니게끔 문제를 바꿔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점까지 같이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분 하게 되면은 왜냐면 부정적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해? 적분상수를 구하잖아. 그게 시점까지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시점이 이미 계산이 된 거지. 우리야. 됐을까요? 다음에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이렇게 해놓을까? 이렇게 VT. 얘는 이제 VT 그래프예요. VT 그래프. 뭐야 이 학원 없애. 자, VT에서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기울기.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V'T가 뭐야? 가속도야.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가속도를 말해요. 가속도. 이렇게. 그래서 얘는 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힘의 방향. 그렇죠? F는 MA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가? 얘가 가속을 하고 있냐, 감속을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부호는 뭘까? VT 부호. VT 부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속도가 플러스, 속도가 마이너스, 그게 무슨 뜻일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운동 방향이에요. 얘가 운동 방향.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정적분.
아니 그 정적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걔가 이제 위치 변화량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넓이 하게 되면은 거리고, 그렇죠? 뭐 위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겠어.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아래 내려가서 좀 볼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t0에서의 p 위치가 x0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시점, 출발. 여기에서 x0에서 출발을 했어. 지금 그 얘기인 거야. 그리고 얘는 t0, 그러니까 스타트한 시간부터 도착한 시간까지 움직인 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야? 이게 위치 변화량이야. 아, 근데 왜 S를 썼니? 이거 오타 아니야? 아, 여길 T라고 놓고 싶어가지고 이걸 S라고, 아니, 참. 어렵기도 한다. 정말. 이렇게. 그래서 위치 변화량을 더 한 겁니다. 얘가. 그리고 얘는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 그쵸? 그리고 거리는 얘는 넓이. 이렇게. 그래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냥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보는 게 좀 더 나아가지고 걔는 끝이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라고 해서 나와있어요. 그쵸? 자, 문제 보면 알아요. 이렇게 위치를 구하라고 했네요. 위치 변화량 구하라고 하네요. 거리 구하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식만 세워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 문제 보면은 좌표가 1인 점을 출발하여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0,1이란 뜻이야. 됐을까요? 자, 그럼 얘가 인테그랄 vt dt를 하는 거야. 위치니까 인테그랄 vt dt 하게 되면은 얘가 뭐가 나와? 얘가 t 세제곱에 마이너스 3t 제곱 그리고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t는 0을 대입을 했어. t는 0 대입. 그러면은 누가 나와? c가 나오죠. 근데 그 c가 뭔데? 출발했을 때의 위치야.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 1이라 그랬어. 그래서 그 c가 지금 1인 거야. 0,1을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게끔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위치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위치 함수가 t 세제곱에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를 넣어? t는 2를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t는 2를 대입을 하세요.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은 얘가 8 마이너스 12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위치. 이렇게. 괜찮아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부정적분. 위치는 부정적분.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거는 위치 변화량이니까 정적분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1부터 4까지로 돼 있네. 그럼 얘가 1부터 4까지 vt dt 이거 계산해 주면은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 거고. 그쵸? 근데 3번 문제는 조금 다르죠. 3번 문제는 1부터 4까지 절대값 vt dt. 그쵸? 얘가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거야. 얘가. 그래서 vt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0이랑 2에서 이렇게 해서 만나요. 0하고 2에서. 그래서 얘가 1부터 4라고 하게 되면 1부터 2와 2부터 4를 나눠야 되는 거지. 얘가. 그래서 얘는 거리라고 했으니까 1부터 2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 vt dt. 그리고 플러스 2부터 4까지 vt dt.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됐습니까? 할 줄 알겠어요? 계산 좀 패스하겠습니다. 자, 얘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인데 이제 속도가 저런 식으로 해서 나왔대요. 근데 이제 T는 3에서의 위치를 지금 구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 그치? 근데 얘는 위치 함수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위치 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서 위치 문제지만 어떻게 풀면 돼? x0에다가 인테그랄 t는 3에서라고 했으니까 0부터 3까지 움직인 위치 변화량을 더하면 돼. vt dt.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얘는 원점을 출발하여 라고 했으니까 x0가 뭐란 얘기야? x0가 지금 0이란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럼 0부터 3 vt dt만 구해주면은 끝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자, 그래서 얘는 간단하죠. 0부터 1까지는 t제곱 마이너스 t dt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1부터 3까지는 아래식으로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5 dt 이렇게 계산해주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다. 이거 이해됩니까? 충분히? 괜찮아요? 자, 그래서 필수지 8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라고 해서 나왔어요. 자, 얘는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이게 무슨 뜻이지? VT 부호가 바뀌는, 그렇지? 바뀌는 이라는 의미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VT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생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1, 여기가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얘가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건 어디입니까? 1에서요. 1에서 처음으로 부호가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각이라고 하게 되면은 t는 1. t는 1에서의 뭐를 구하라고요? 위치 구하라고 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부정적분.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vt dt. 이 계산하게 되면은 3분의 1의 t 세제곱에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3t 그리고 플러스 c까지 이렇게. 근데 얘는 0 넣으면 뭐 나와야 돼? 얘가 원점 출발이니까 0 넣으면 0 나와야 돼. 얘가. 그래서 t는 0 넣었을 때 이제 c가 0 나와야 된다. 이렇게 위치함수 구했고, 저기다 이제 1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3분의 4 나온다는 거야. 3분의 4.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 어때? 얘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 거리가 0, 위치가 0. 위치가 0이 되는 거가 근데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위치 변화량도 0이 돼야 돼. 얘가. 그쵸? 근데 위치가 0인 것도 사실 맞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위치 함수 구해놨으니까 제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다 원점으로 돌아온 거야.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 위치 함수니까 3분의 1 t 세제곱에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3t가 얘가 지금 0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 좀 묶어보자. 얘 t로 묶고 얘가 t 제곱에 마이너스 6t에 플러스 9는 0. 그러니까 얘가 0하고 3에서 원점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t는 3일 때네. t는 3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거네.
그쵸? 그럼 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거리라고 했으니까 넓이, 그쵸? 그래서 얘는 0부터 3까지 절대값 vt dt 이거 계산하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0부터 3까지니까 얘는 0부터 1은 그냥 vt dt 하면 되는데, 근데 1부터 3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3 맞네 vt dt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1부터 3은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얘가 원점으로 돌아온 게 지금 t는 3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그림에서 잠깐 봐봐. 얘가 여기 3에서 지금 원점으로 돌아온 거야. 그러면은 얘가 0부터 3까지 정적분이 0이란 얘기거든. 얘가.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vt dt가 지금 0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 면적이 s면은 이 면적이 마이너스 s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둘이 면적이 같다는 얘기라고.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얘가 3등분. 이게 3등분이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마침 딱 맞죠, 지금? 그래서 얘가 1, 3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지금 0부터 3까지 거리라고 얘기했는데 위치 변화랑 0 됐다라면은 우리 뭐만 하면 돼, 사실? 2 곱하기 0부터 1까지 vt dt만 구하면 돼. 둘이 같을 테니까. 면적이 같을 테니까. 됐을까요? 자, 얘는 조금 달라. 얘는 높이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높이. 얘는 얘들아 잘 봐봐. 그림도 따라서 잘 그리셔야 돼요. 손에 얹고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얘가 이제 자기 머리 위로 해가지고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그래서 땅이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이해했을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림 여러분 이해하라고 약간 포물선을 그렸는데 머리 위로 이렇게 던진 거야. 머리 위로 자기 머리 위로 이렇게. 자, 높이 문제는 위치 변화량, 거리가 다 가능한 문제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3m 높이에서 내가 공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상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얘가 땅 지표면에서 던진 게 아니라 저 단상 높이가 뭐냐? 시점이에요. 얘가 지표면에서 던졌으면은 시점이 0이 되는 건데 3m 위에서 던졌으면은 그 높이가 이제 시점이 3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단상 높이가 시점이 되는 거야. 얘가. 자, 그리고 얘가 던졌대. 그리고 t초 후에 얘가 지표면으로부터 어디 있습니까? 얼마 높이 위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 지표면으로부터의 그 위치, 공의 위치,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t초가 지났을 때 여기 그 공중이 떠 있을 수 있잖아. 걔가 이제 그 지면으로부터의 이 높이,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이제 위치를 묻는 거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그게 이제 위치.
0으로부터 위치. 그걸 묻는 거가 될 수 있고 또는 어떻게 하냐? 위치 변화량을 물을 수 있어. t는 얘가 몇일 때 얘의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저 높이와 이 던졌을 때의 높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야. 델타 위치. 얼마만큼 변화하였는가? 처음 스타트로부터 얼마만큼 얘가 변화하였는가? 그게 이제 위치 변화량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거리는 뭐겠어? 거리는 여러분이 아는 그거야. 얘가 올라갔을 때의 그 길이와 내려갔을 때의 길이까지 합산을 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올라갔을 때의 그 길이랑 내려갔을 때까지의 그 거리. 그래서 이게 이제 거리가 되는 거죠. 이걸 다 더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높이라고 하게 되어 있으면은 높이는이라고만 써져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읽어보고서 위치를 구하라는 건지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는 건지 거리를 구하라는 건지 그거를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 그래서 높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 이게.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볼게. 얘가. 그래서 VT 지금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지면으로부터 5m의 높이, 얘가 뭐야? X0야, 얘가. 시점. 무슨 말인지 됩니까? 50m/s 이거 중요한 단어. 얘는 없어도 되는 정보죠. 쟤는. 스타트 했을 때의 속도가 50이라는 거야. t는 0일 때 50. 그러니까 쓸모없는 정보. 그리고 이제 vt 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자, 우리 첫 번째부터 봅시다. 얘가 3초 동안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위치 변화량.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vt dt. 그쵸? 시점은 넣으면 안 되죠. 위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돼요? 자, 두 번째.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라고 돼 있어요. 높이.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위치 문제야. 위치 문제. 그래서 얘는 좀 다른 색깔로 하자. 얘는 이 높이는 위치를 묻는 문제야. 위치를 묻는 문제.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x0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죠?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가 이게 무슨 뜻일까? 언제야 최고 지점에 도달한 게? VT가 0일 때야. 얘가 던졌으면은 공중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속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응.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딱 그 순간이 최고 높이인 거야. 그치? 그래서 VT가 0일 때, 그러니까 얘는 뭐야? 5일 때야, 5일 때. 그래서 0부터 5까지 VT dt. 이게 이제 높이.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럼 마지막은 얘가 물체를 쏘아 올린 후 8초 동안 움직인 거리라고 해서 나왔어요. 거리,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인테그랄 0부터 8까지 절대값 vt d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 해가지고 인테그랄 해서 막 원시함수 구해서 대입하고 있으면은 바보 멍청이죠? 왜요? VT가 뭔데? 50-10t면 그냥 직선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원시함수에다가 이제 대입하는 게 아니라 50-10t니까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VT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죠. 조금만.
뭐야? 뭐야 왜 이래? 고장났대요. 지금 마음대로야. 뭐야? 힘들게 하고 있어. 됐다. 정신 차렸어요. 아 정신을 못 차리네. 진짜 미치. 이건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저 네모난 칸만 보여주는 걸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종 쳤잖아 너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5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할게. 그래서 얘가 이는 처음 문제 0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0부터 3까지 여기서 끄는 거야. 여기 3. 그러면 이 사다리꼴 면적이 이제 1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얘 두 번째에는 0부터 5니까 직각삼각형 넓이가 된 거야. 직각삼각형 넓이 이거 처음 이거 50이에요. 얘가 그렇죠? 여기 시점 5를 근데 추가를 해줘야겠죠? 직각삼각형 넓이에 5를 추가해 준 게 2번 답이 되는 거야. 그리고 3번 답은 뭐야? 얘는 0부터 8까지니까 8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끊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야? 큰 직각삼각형에 누구를 더해? 작은 직각삼각형 넓이를 더해주면은 그게 3번 답이야. 이해했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곡선이냐 직선이냐가 이게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이렇게 잠깐 쉬었다 할게요.